콘크리트 시공 문제점 편안하게 해결되는 콘따구리. 시멘트 수화 반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멘트는 일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부터 중형유 시멘트, 조항 시멘트, 사종 저열 시멘트, 5종 내황산염 시멘트 이렇게 구분되죠. 거의 비피오 면적이라고 하면 결국 분말돌 얘기하는데요. KS 규격에 보면 1종, 2종, 4종, 5종은 2800 이상의 분말돌을 가져야 되고요. 3종 조강형은 3300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분말돌이라고 하는 것이 비표 면적이니까 숫자가 크면 클수록 반대로 입자는 굉장히 미세한 걸 뜻합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레인 4000짜리, 6000짜리, 8000짜리인데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입자가 작은 걸 알 수 있죠. 시멘트에서 석고를 섞기 전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클링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클링커 4대 광물에 대해서 좀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광물에는 C3S, C2S, C3A, C4AF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특성들을 나타내면 여기서 이제 수화 반응 속도죠. 결국 이제 강도를 빨리 내는 것이 결국 수화 반응 속도인데요. C3S가 가장 빠르죠. 그리고 아주 더 빠른 것은 C3A 이 연두색이 되겠습니다. 수화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화열도 C3S가 약간 높고 가장 높은 거는 C3A가 그 다음에 높은 걸 이 특성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도가 나타낸 거 보면 C3S는 초기 강도, C2S는 처음엔 일반적으로 보통이지만 나중에 이제 장기 강도를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죠. 시멘트 종류별 주요 성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클링커 4대 광물 성분이죠. 그래서 보통 시멘트 일종이죠. 일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C3S하고 C3A하고 성분이 좀 많은 부분, 조강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C3S가 훨씬 더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열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C3S나 C3A가 함량이 적어야지만이 수화열 연량이 이제 적은 조금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멘트가 물을 만나서 반응을 해서 경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믹싱을 한 직후 사진인데요. 수분이 지나면 결국 이제 시멘트하고 물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수화 반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시간 지나간 사진하고 여러 날짜가 지나가지고 이렇게 밀실하게 되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밀실하게 되는 부분에 우리가 잔골재, 굵은 골재 같이 해가지고 믹싱돼서 콘크리트 구체를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이 시멘트는 물과 반응해서 열을 내는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반응열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대략 어느 정도의 열을 내느냐 하면 약 g당 120칼로리 가량의 열을 냅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전에 4대 광물 보셨듯이 화학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4대 광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1, 2, 3, 4, 5종 시멘트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다음은 포틀랜드 시멘트 수화 과정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7일이 됐을 경우 14일, 그 다음에 이제 10년 사진인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치밀하게 경화되는 사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수화열은 한마디로 다시 정의한다 그러면 시멘트와 물 만나가지고 수화 작용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반응하게 되는데 그 반응열이 대략 약 한 120칼로리 정도, g당 그 정도가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멘트를 믹싱을 해서 콘크리트라는 것이 시멘트 같은 결합제, 물, 자갈, 모래, 혼화재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게 되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만들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물하고 결합제인 시멘트가 반응을 해서 수화열을 내는데 그 열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두께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거리 제곱에 비례합니다. 거리 제곱 그러니까 10c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이 대략 그 열이 빠져나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 20cm 되는 콘크리트 벽은 2시간이 걸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의 제곱승 약 한 4시간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짓 때 보통 이제 기초 매트 콘크리트가 보통 한 2m 티크니스의 메쉬반 메스 콘크리트라고 얘기했을 때 표면 온도하고 내부 온도가 다르게 되는 거죠. 표면은 외기랑 열 교환이 쉽지만 센터 부분은 2m라고 했을 때 센터에서 열이 빠져나가려면 최고 단거리가 1m 정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도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걸리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안에서 시멘트와 물이 만나가지고 수화 반응을 하니까 그 열이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외부 온도차를 갖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못하게 되면 그 온도 차이 때문에 크랙이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일단 시멘트가 물을 만나가지고 하는 우리가 이제 시멘트 풀이다 하는 거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열팽창 계수가 약 한 10에서 20 곱하기 10의 6승 정도의 열팽창 계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골재는 얼마큼이냐? 골재는 한 그 반 정도 됩니다. 5 곱하기 10의 5에서 12 정도의 10의 6승 정도.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열팽창 계수가 둘 사이의 한 중간 정도 값인 6에서 12 곱하기 10의 6승.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1 곱하기 10의 5승 정도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의 열팽창 계수, 그 다음에 온도 차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외부 온도차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인장 변형이 유발되는데 초기에 콘크리트가 인장 강도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인장 응력이 더 크게 되면 그것 때문에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균열 발생 메커니즘을 말씀드리면 일단 시멘트 물이 화학 반응을 해서 수화열이 반응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열팽창을 해죠. 그런데 열이 빠져나가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하고 내부가 열전도율이 다르기 때문에 열전도율은 같지만 열이 빠져나가는 시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에는 열이 축적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화열에서 온도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온도 해석을 한 건데요. 온도를 보시면 내부는 온도가 60도가 넘었죠. 그러니 서서히 이제 온도가 빠지는 것이고, 이거는 외부는 지금 15도 정도에서 온도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온도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략 한 50도 정도의 온도차가 나는 거죠. 그러면 센터의 내부 온도 하고 외부 온도가 50도 되면 뭐가 온다고요? 크랙이죠. 온도 균열 지수가 훨씬 숫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크랙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시멘트 종류별로 수화 반응열 보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이제 그 일종 시멘트입니다. 일종 시멘트. 그런데 플라이시 시멘트는 플라이시 이제 비종인데요. 비종이면 20% 플라이시를 대체한 건데 어떻습니까? 일종보다 단열 온도 상승이 훨씬 적죠. 그리고 중용열은 그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고르슬래그 시멘트를 좀 살펴볼까요? 고르슬래그의 한 40% 치환한 걸 이렇게 보시면 일종 시멘트보다 약간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고르슬래그 시멘트하고 하면 일종 시멘트보다 메스 콘크리트에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온도가 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입니다. 좀 잘못 아시는 건데요. 예, 고르슬래그 같은 경우에 한 20%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사실상 보통 포트네트 시멘트를 사용한 것보다 예, 단열온도 상당히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갖다 치환해야 되느냐? 보통 한 60% 정도 치환하면 일정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70%그 이상 이렇게 해야 되지만이 그 저발열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발열에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듯이 플라이스 시멘트입니다. 플라이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단열온도 상승량을 볼 때 적게는 일종 시멘트의 반 정도까지 나타나는 정도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이 이제 단열온도 상승 시험기인데요. 모식 프로그램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콘크리트 믹싱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수화 반응을 해서 수화율이 올라가면 외부에서 똑같이 센싱을 해서 온도를 같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단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열온도 상승량 시험이다 라고 하는데 이걸 시험을 통해서 K 값이나 알파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콘크리트에 실제적으로 수화열이 반응해서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계측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서머커플이라고 우리는 열전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열전대입니다. 서머커플이죠. 서머커플에서 이 끝단을 따로따로 벗겨서 이걸 서로 꼬우면 그리고 콘크리트에 묻으면 콘크리트 묻은 포인트의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데이터 로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서머커플은 뭐 온도 범위라든지 해가지고 뭐 J타입, K타입, E타입, T타입 이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가장 많이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K타입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죠. 또 수화열 계측으로서 더 심플하게 좀 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K타입의 서머커플을 무선으로 요즘은 센싱하는 것도 많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뭐 전지 같이 생겼죠? 전지 모양. 전지 모양인데 이게 I 버튼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선을 연결해서 콘크리트에다 묻어 놓으면 얘가 온도를 그때그때 축적을 해가지고 갖고 있죠. 그럼 이 연결된 선에 컴퓨터를 딱 연결하면 이전까지 얘가 갖고 있던 온도 데이터를 다 거꾸로 컴퓨터한테 불러줍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 안에 묻었던 그 포인트의 콘크리트 온도를 알 수 있는 이런 아이버튼이라는 거 있으니까요. 현장에서 많이 활용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